안녕하세요. 채널 인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10년 노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늦은 밤, 텔레비전 소리를 낮추고 혼자 거실에 앉아 계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고 창밖은 고요한데 머릿속만 소란스럽습니다. 통장 잔액이 떠오르고 지난주 병원에서 들은 의사의 말이 귓가를 맴돌고 며느리와 나눈 서운한 대화가 괜히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앞으로 10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살다 가는 건 아닐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 건 아닌지요? 잠은 오지 않고 걱정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밤 말입니다. 이 영상을 그냥 스쳐 지나가시면 지금 안고 계신 걱정들이 10년 뒤에도 똑같은 무게로 어깨를 누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년의 인생은 무엇을 새로 시작하느냐보다 지금 내 삶을 갉아먹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용기 있게 덜어내느냐가 결정합니다. 더하는 삶이 아니라 덜어내는 삶.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한 현자가 늙어가며 깨달은 지혜를 빌려 노년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6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실 것입니다. 67세의 정수영 씨는 35년간 중소기업 생산관리직으로 일하다 은퇴한 지 이제 3년째입니다. 은퇴 직후에는 할 일이 없어 불안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할 곳이 없었고 오후가 되면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무언가를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노후 대비 강좌를 듣고 재테크 책을 사 모으고 건강 보조제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오랜만에 연락 온 지인들의 모임에도 빠짐없이 나갔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면 불안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집안 한쪽에는 한 번도 펴보지 않은 책들이 50권 넘게 쌓였습니다.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건강식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부에는 연락처가 늘었지만 정작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모임에서 돌아오면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있었습니다. 웃으며 헤어졌는데 집에 오면 왠지 모르게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수영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더 지쳐 보였고 마음은 은퇴 전보다 오히려 더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무거워지는 이상한 역설 앞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연금, 집, 예금, 취미를 더 채워 넣어야 노후가 든든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 한 현자는 관직에서 물러난 뒤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명예와 벼슬이 줄어드는 대신 그는 책상 위에 일과 만나는 사람의 수를 줄여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줄이는 것이 곧 비우는 것이고 비우는 것이 곧 채우는 것이라는 역설을 그는 몸으로 깨우쳤습니다. 곁에 남은 것이 적어질수록 남은 것들의 가치가 선명해졌습니다. 삶이 후반부로 갈수록 더 많은 사람과 물건, 계획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애에 진짜 필요한 것만 남겨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정수영 씨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또 1년이 걸렸습니다. 서재에 쌓인 책을 정리하고 서랍 속 명함을 버리고 몸에 맞지 않는 건강식품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관계, 욕심, 식습관, 말, 의자에 붙어 있는 시간, 끝없는 비교를 줄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는 몸으로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수영 씨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뜻밖에도 사람이었습니다. 물건보다 먼저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가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화벨이 울릴 때 반갑기보다 가슴이 먼저 철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지?
무슨 일이지? 또 무슨 부탁이지? 전화기를 보는 순간 심장이 빨라집니다. 모임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있다면 이미 관계의 수가 내 체력과 마음의 그릇을 넘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정수영 씨에게는 은퇴 후 부쩍 연락이 잦아진 후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선배를 챙기는 것 같아 고마웠습니다. 밥도 사고 안부도 물었으니까요. 명절에는 과일 상자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슬쩍 사업 자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넌지시, 나중에는 대놓고 부탁을 했습니다. 거절하면 섭섭해할 것 같아 몇 번 도와주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감사 인사보다 더 큰 부탁이었습니다. 선배님밖에 없습니다. 이번만 더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수영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돈줄인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선배로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이용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 후배의 전화가 울렸을 때 정수영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결국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정수영 씨는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당분간 만남을 줄이겠다고요. 핑계라면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후배는 알겠다는 답장을 보내고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수영 씨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허전함보다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 관계가 얼마나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는지를요. 만나기 전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던 이유, 만나고 돌아오면 유난히 피곤했던 이유가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역사 속 현자도 젊은 시절에는 주변에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인사를 건네는 이가 줄을 섰습니다. 조언을 구하는 사람, 추천을 부탁하는 사람, 연결을 요청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배지로 떠나고 벼슬이 사라지자 곁에 남은 이는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말이 통하고 마음이 잔잔해지는 소수의 법뿐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니 외로워진 것이 아니라 편안해졌다고요. 남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가 더 깊어졌다고요. 지금 내 곁의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하면 안심이 되는 사람인지요?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인지요? 나를 한 사람의 인격으로 존중하는 사람인지요? 아니면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 사람인지요? 혹시 후자라면 그 관계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숨을 막히게 하는 관계부터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노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줄임입니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관계와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정수영 씨는 그 후배와 거리를 둔 뒤로 전화벨 소리가 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모임에 나가는 횟수도 줄였습니다. 한 달에 4번 나가던 모임을 2번으로 다시 1번으로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수영 씨를 걱정하며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친구였습니다. 관계를 줄이니 진짜 관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수영 씨는 사람을 줄이고 나서야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건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쌓여 있던 것들이 갑자기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물건으로 가득한데 정작 마음에는 앉을 자리가 없는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옷장을 열면 옷이 가득한데 오늘 입을 옷은 없습니다. 책장에는 책이 빼곡한데 읽고 싶은 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서랍을 열면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모아둔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두자니 짐이 됩니다. 정수영 씨의 서재에는 은퇴 후 사모은 자기계발서가 50권 넘게 꽂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읽겠지, 언젠가 도움이 되겠지 싶어서 샀지만 실제로 손이 간 책은 대여섯 권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 책들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옷장에는 이제 맞지 않는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잘 맞았습니다. 살이 빠지면 다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살은 빠지지 않았고 정장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신발장에는 한 번도 신지 않은 운동화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신으려고 샀는데 운동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예금, 남들만큼은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노년의 어깨를 가장 무겁게 만드는 짐입니다.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심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물건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공간은 마음을 차지합니다. 물건이 늘수록 마음은 좁아집니다. 역사 속 현자는 유배를 떠날 때 큰 재산을 챙길 수 없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몇 권의 책과 붓, 종이만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오히려 짐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가벼워졌다고요. 그는 유배지에서 수백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적게 가졌기 때문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물건이 줄어드니 생각이 맑아졌고 생각이 맑아지니 손이 움직였습니다. 정수영 씨는 그 이야기를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서재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저 책들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정수영 씨는 서재에 들어가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권씩 꺼내어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은 정말 다시 읽을 것인가? 이 책은 내 삶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대부분의 책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반나절이 지나자 50권 중 10권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상자에 담아 동네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텅 빈 책장을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빈 공간이 생기니 방 안 공기도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정수영 씨의 아내 김영순 씨는 남편이 서재를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멀쩡한 책을 왜 버리느냐며 타박했습니다. 돈 주고 산 건데 아깝지 않느냐고요. 그러나 텅 빈 책장을 보고 남편이 한결 편안한 표정을 짓는 걸 보자 자신도 옷장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니에게 받은 한복, 딸 결혼식 때 입은 드레스, 언젠가 손녀에게 물려주려던 귀걸이들, 하나하나 꺼내보니 추억은 소중했지만 그것들이 차지한 공간만큼 마음도 묵직했습니다.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건을 버려도 추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용순 씨는 한복 한 벌만 남기고 나머지는 필요한 분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옷장에 빈 공간이 생기자 이상하게도 가슴에도 빈 방이 하나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숨을 쉴 자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방은 넓히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이미 가진 것 중에서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더 가지려 애쓰고 있는지, 무엇을 내려놓으면 당장 숨이 조금이라도 편해질지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욕심 줄이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정수영 씨 부부에게는 물건보다 더 줄이기 어려운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약봉지를 챙기면서도 정작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은 빠짐없이 먹으면서 정작 약보다 중요한 음식은 대충 챙기는 것입니다. 정수영 씨도 그랬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 영양제까지 아침마다 5알을 삼켰습니다. 의사 말대로 꼬박꼬박 챙겨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야식을 즐겼습니다. 치킨, 족발, 달달한 빵.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은 밤늦은 간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이 심심하면 냉장고를 열었고, 눈이 심심하면
과자 봉지를 뜯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손이 저절로 과자를 집었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당화 혈색소 수치가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작년보다 높아진 숫자를 보며 정수영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약을 늘리는 것보다 식탁을 먼저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드시는 약이 아무리 좋아도 밤마다 드시는 야식이 그 효과를 다 상쇄하고 있습니다. 정수영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모른 척 했을 뿐이었습니다. 노년의 몸은 이미 오래 일해온 집과 같습니다. 30년, 40년을 버텨온 집입니다. 기둥도 낡았고 지붕도 약해졌습니다. 들어오는 음식 하나하나가 기둥을 살리기도 하고 조금씩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을 먹어도 몸이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같은 음식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밤늦게 먹은 치킨이 아침까지 속을 무겁게 만들고 달달한 빵이 혈당을 급격히 올려놓았습니다. 역사 속 현자도 병약했던 형을 오래 돌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약보다 먼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정갈하게 해야 기운이 돌아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수영 씨는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우리 밤 9시 이후에는 냉장고 문을 열지 말자고요. 김영순 씨도 동의했습니다. 사실 김영순 씨도 밤늦은 간식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과자를 뜯으면 자연스럽게 손을 뻗었고 남편이 야식을 시키면 함께 먹었습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둘의 습관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습니다. 습관처럼 손이 냉장고로 갔지만 꾹 참았습니다. 9시가 넘으면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입이 심심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주가 지나자 밤에 속이 편해졌습니다. 잠들기 전 속이 더부룩하던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는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눈을 뜰 때 몸이 덜 무거웠습니다. 정수영 씨는 신기했습니다. 약을 더 먹은 것도 아닌데 밤늦은 간식만 끊었는데 몸이 달라졌습니다. 밥과 국만 채우는 식탁에서 단백질은 조금 늘리고 늦은 밤 입을 달래던 간식과 과한 단맛을 줄이는 일은 결국 내 기운, 내 기분, 내 걸음을 되살리는 선택입니다. 김영순 씨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밤에 잠이 더 잘 왔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얼굴이 덜 부어 있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오늘도 냉장고 문 안 열었지 하고 웃으며 확인했습니다. 작은 약속이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한 끼만이라도 이 음식이 내 내일을 가볍게 해줄까를 생각하며 숟가락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 식습관 줄이기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수영 씨에게는 음식보다 더 고치기 어려운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말이었습니다. 노년의 갈등은 큰 사건보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부부도 말 한마디에 하루가 망가지고 말 한마디에 일주일이 불편해집니다. 정수영 씨는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내와 부딪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서로 할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게 되니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아내가 청소하는 방식, 요리하는 순서, 텔레비전 채널 선택까지 사소한 것에 한마디씩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정수영 씨는 조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에게는 잔소리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답도 짧아졌습니다. 알았어. 그래. 처음에는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도와주려고 한 말인데 왜 기분이 나빠 보이는 걸까요?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요즘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내가 뭘 해도 한마디씩 해요. 정수영 씨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나는 그냥 말한 것뿐인데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러나 그날 밤 정수영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칠간 자신의 말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까지 자신이 한 말을 세어보았습니다. 정말 불필요한 말이 많았습니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묻지 않은 것에도 대답했고, 아내가 원하지 않는 조언도 했습니다.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에게 새삼스럽게 가르치려 들었던 것입니다. 역사 속 현자는 나이가 들수록 편지 한 장을 쓰더라도 여러 번 고쳐 적었다고 전해집니다. 말과 글을 줄이는 연습을 한 것이지요.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이 짧아질수록 후회도 줄어들고 상대와의 사이에 숨 쉴 틈이 생깁니다. 정수영 씨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꼭 필요한 말만 하기. 아내가 묻지 않으면 먼저 말하지 않기. 조언하고 싶으면 일단 입을 다물고 생각하기. 정말 이 말을 해야 하는지, 이 말이 도움이 되는지 먼저 생각하기.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할 말이 목까지 차오르는데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아내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대화가 줄었는데 오히려 분위기가 좋아진 것입니다. 말을 줄이니 침묵이 불편하지 않고 편안해졌습니다. 아내도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정수영 씨가 말하면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아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정수영 씨는 듣기만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말을 줄이니 듣는 시간이 늘었고 듣는 시간이 늘어나니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품위는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아껴 쓰는 말에서 드러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말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한 말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들 중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 얼마나 있었는지요. 말을 줄이면 관계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정수영 씨에게는 말보다 더 줄이기 어려운 것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의자에 붙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수영 씨는 은퇴 후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신문을 보며 소파에, 낮에는 컴퓨터 앞에, 저녁에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날 일이 없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에 가고, 공장을 돌아보고,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앉아있는 시간이 10시간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파 병원을 찾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관절이 문제가 아니라 근육이 빠진 겁니다. 많이 걸으셔야 합니다. 정수영 씨는 의아했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왜 걸으라는 걸까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무릎을 보호하는 것은 관절이 아니라 주변 근육입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약이 아니라 걷는 것입니다. 정수영 씨는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아침부터 밤까지 앉아 있으면서 가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린 것을 나이 탓으로만 돌렸습니다. 역사 속 현자도 제자들과 논밭을 함께 걸으며 생각을 가다듬었다고 합니다. 앉아서 머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며 마음을 정리한 것이지요. 정수영 씨는 30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휴대전화에 알람을 맞추었습니다. 30분마다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거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일어났습니다. 텔레비전 광고가 나오면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달라졌습니다. 허리가 덜 뻣뻣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무릎이 덜 아팠습니다. 한 달 뒤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김영순 씨도 남편을 따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알람 맞추고 일어나는 게 무슨 운동이냐고요. 그러나 함께 하다 보니 재미가 붙었습니다. 광고 시간이 되면 부부가 함께 일어나 거실을 돌았습니다. 가끔은 음악을 틀고 제자리에서 발을 굴렀습니다. 큰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
몸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밤에 잠도 더 잘 왔습니다. 비교도 줄여야 했습니다. 정수영 씨에게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 밥을 먹고 근황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져 돌아왔습니다. 한 친구는 아들이 대기업에 다닌다고 자랑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손자가 영재 판정을 받았다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제주도에 땅을 샀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수영 씨는 조용히 앉아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은 평범한 회사원이고 손녀는 귀엽지만 특별히 내세울 건 없었습니다. 집은 20년 된 아파트, 연금은 빠듯했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70이 넘으면 이미 각자의 길이 충분히 달라져 있습니다. 비교는 더 이상 방향을 잡는 나침반이 아니라 마음을 다치게 하는 칼이 되기 쉽습니다. 역사 속 현자도 형제와 제자들이 자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때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맡은 자리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있다고요. 정수영 씨는 동창 모임에 나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3달에 한 번 정말 보고 싶은 친구 2~3명과만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랑 대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교를 줄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김영순 씨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김영순 씨는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며 자신도 함께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에 가면 이웃집 아주머니와 남편 자랑, 자식 자랑 경쟁을 벌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승진했어요. 우리 손자는 피아노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상대가 자랑을 하면 지지 않으려고 더 큰 자랑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늘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이겼다 싶으면 잠깐 뿌듯하다가도 곧 허전해졌고, 졌다 싶으면 하루 종일 언짢았습니다. 왜 남의 자랑이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걸까요? 그러다 어느 날, 김영순 씨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매번 이기려고 하는 걸까? 이기면 뭐가 달라지는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겨봤자 잠깐이었습니다. 그 뿌듯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또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끝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멈춰보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 이웃을 만나도 자랑 대신 날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네요. 김장은 하셨어요. 상대가 자랑을 늘어놓으면 잘 됐네요.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비교를 줄이니 비로소 내 삶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손주 자랑, 집 자랑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이미 가지고 있는가? 비교를 줄이는 대신 오늘 하루의 작은 안도와 감사 한 가지를 찾는 순간 노년의 마음은 비로소 제 속도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정수영 씨는 어느 날 저녁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는 하늘을 보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요즘 싸우는 일이 줄었네. 정수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줄이고 물건을 줄이고 비교를 줄이니 싸울 일도 함께 줄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텔레비전을 켜고 야식을 찾았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두 사람 모두 따뜻한 물 한 잔만 마셨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우리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 정수영 씨도 웃었습니다. 자신도 몰랐다고요. 60이 넘어서도 사람은 바뀔 수 있었습니다. 결국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나이 들어가야 하는가? 그 답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덜어내는 용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은퇴 후 불안에 시달리던 정수영 씨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연금은 빠듯하고 건강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외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기대되었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작은 감사 한 가지를 떠올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오늘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오늘 공원에서 본 저녁 노을이 예뻤다. 그런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김영순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끝나면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 잔소리에 짜증나고 이웃과 비교하느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말을 줄이니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해졌습니다. 비교를 줄이니 내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줄 필요도, 남과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나와 내 곁의 사람만 챙기면 됩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앞으로 10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살다 가는 건 아닐까 하는 그 불안한 질문 말입니다. 정수영 씨는 이제 그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 뒤에 나는 지금의 내가 무엇을 더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냈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 노년의 지혜라는 사실을 그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관계, 욕심, 식습관, 말, 의자에 붙은 시간, 비교. 이 6가지를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정수영 씨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숨을 막히게 하는 관계부터 거리를 두었습니다. 집안에 쌓인 물건을 정리하고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밤늦은 간식을 끊고 식탁을 바꾸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고 꼭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30분마다 일어나 몸을 움직였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 내 삶에 집중했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삶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깨가 가벼워졌고 마음이 편안해졌고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아침이 기다려지고 저녁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이 6가지를 한꺼번에 줄이려 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마지막 권유는 단순합니다. 6가지 중 딱 하나를 고르셔서 오늘 단 하루만 실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숨 막히는 연락 한 통에 답장을 하루 미루어 보시거나 밤늦은 간식을 딱 오늘 하루만 끊어 보시거나 텔레비전 광고 나올 때마다 일어나셔서 거실을 한 바퀴 도시거나 잠들기 전 감사한 일 한 줄을 적어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 속 현자가 거대한 개혁을 꿈꾸면서도 결국 하루하루의 공부와 기록부터 지켜나갔듯이 노년의 준비도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하나를 줄이겠다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2개를 줄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만 줄이면 됩니다. 그 하나가 쌓이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정수영 씨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한 사람과 거리를 두었고 그 다음 책을 정리했고 그 다음 야식을 끊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노년의 행복은 더하는 사람이 아니라 덜어낼 줄 아는 사람의 몫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길에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변화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하나만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벼워진 어깨로 눈을 뜨시게 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걷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들이 쌓는 무게가 아니라 덜어내는 지혜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오직 나 자신과 내 곁에 소중한 사람만 챙기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